여러분, 밥 맛있게 드시고 바로 하신 이런 행동으로 3분 만에 쓰러졌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 먹고 쉬려고 누우셨던 어르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위산이 폐로 들어가 폐렴까지 진행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밥 먹고 바로 목욕하셨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식사 후 습관 하나가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절대 해선 안 될 위험한 식사 후 행동들과 반대로 생명을 지켜주는 황금 같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습관을 바꾸고 뇌졸중, 심장병, 폐렴 같은 치명적인 병을 피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건강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어요. 이 영상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으로 앞으로의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밥만 잘 먹으면 된다는 말이 왜 틀린 말인지, 병원에 안 가고도 그리고 약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는 몸 만드는 비결까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건 의사도 병원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20분을 들이시면 앞으로의 20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내 두 발로 끝까지 걷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밥 먹고 이 행동했다가 응급실로 갈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이것 절대 하지 마세요. 뇌졸중 위험 3배 높아집니다. 밥 먹고 나면 당연히 쉬고 싶죠. 그래서 소파에 눕고 눈을 감는 게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순천의 박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에 늘 11시 반쯤 점심을 드세요. 그리고는 소화 좀 시키자며 소파에 기대 누워 TV를 보시죠. 몇십 년째 해오신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드시고 바로 누우셨죠. 그런데 갑자기 기침을 세게 하시더니 숨을 헐떡이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놀란 가족이 급히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에서 올라온 위산이 식도를 넘어 폐로 들어갔고 그게 염증을 일으켜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그저 누운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은 몰랐지요.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위와 식도 사이를 막아주는 근육, 즉 밸브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땐 위산이 쉽게 안 올라오지만 노년이 되면 조금만 기울여도 산성 위액이 역류할 수 있어요. 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다가 기침이나 헛기침을 할 때 폐로 흘러 들어가면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바로 폐렴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노인분들은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폐렴이 한번 시작되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쉬었을 뿐인데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건강을 해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사 후에는 절대 바로 눕지 마세요. 그 대신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기대지 마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만 바꿔도 위산 역류는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도 이 습관 하나 바꾸고 10년 넘게 소화제를 안 드시고 계시답니다. 이 나이에 약 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평안까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아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후 피로 풀려다 뇌까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목욕이 위험한 이유 이제는 꼭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평소엔 건강하던 대구의 이 할아버지가 점심 드시고 욕실에 들어가셨다가 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미끄러지셨나 싶었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들은 말은 너무 충격이었죠.
뇌졸 중입니다. 식사 직후의 목욕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밥 먹고 피로 좀 풀겠다며 욕실에 들어간 것뿐인데 어떻게 뇌까지 멈출 수 있을까요? 사실 식사하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하느라 분주해집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온몸에 피가 위장으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갑자기 피부 쪽으로 피가 확 몰립니다. 그러면 정작 뇌랑 심장은 피를 못 받아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은 약해지고 뇌는 피에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피가 순식간에 줄어들면 뇌가 놀라서 졸중이 오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저 몸 좀 풀자고 목욕한 건데 그게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또래 어르신들 중에 밥 먹고 목욕해야 피곤이 풀린다며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탕 안에 오래 계시거나 욕조 물을 뜨겁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진짜 위험합니다. 식사 직후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압이 확 떨어지고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욕실이 미끄럽잖아요. 그 상태에서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거나 엉덩이 골절이 생기기도 해요. 한번 넘어진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눕기만 하게 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청주에 사시는 조 할머니는 2년 전 점심 드시고 바로 반신욕 하셨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그 일 이후로 혼자서 목욕은 절대 안 하신답니다. 그땐 몰랐어요. 밥 먹고 몸 좀 담근다고 이렇게 고생하게 될 줄은.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 피곤할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30분은 아무 자극 없이 조용히 앉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서 따뜻한 물로 손발만 씻거나 짧게 샤워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건 그 이후에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몰라서 하던 행동이 알고 나니 이렇게 위험했던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이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알고 습관을 고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저 밥 한 끼 후에 행동을 바꿨을 뿐인데 폐렴, 뇌졸중, 심근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건 시간이 아깝지 않은 투자 아닐까요? 이건 당신 혼자만 알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끼는 가족, 친구, 이웃들까지 같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건강은 혼자 챙겨선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잖아요. 같이 알아야 같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냥 영상이 아니란 걸요. 이건 인생을 바꾸는 정보이고 내 건강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 밥 먹고 움직였을 뿐인데 심장이 멈췄습니다. 좋은 줄 알았던 운동, 그 타이밍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요즘 따라 밥만 먹으면 배가 금세 불러오고 앉을 때마다 허벅지 살이 눌려서 바지가 꽉 조이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밥 조금만 먹어도 뱃살부터 찝니다. 허리띠 구멍도 하나씩 늘려야 하고 팔뚝도 늘어지고 옆구리살은 앉을 때마다 튀어나와요. 살이 예전처럼 안 빠져. 내 나이 되니까 움직여도 그 자리고 먹으면 바로 쪄. 이 말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들리시는지요? 그래서 다들 밥 먹고 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찔 거야. 먹었으니 뭔가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에 식사 후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청소, 빨래, 마당 쓸기, 동네 한 바퀴. 좀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산책 대신 등산, 심지어 식후 곧바로 헬스장 가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하지만요, 그게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 아시나요? 충북 제천에 사는 김노인의 부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에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마을 뒷산을 하루 2번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도 점심 드시고 살 빼야지 하며 산을 오르셨답니다. 그런데 중턱쯤 올라가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지셨습니다. 숨도 가쁘고 말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119가 와서 겨우 병원에 모셨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너무도 냉정했죠. 심장에 피가 부족해졌습니다.
식사 직후 과한 운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밥 먹고 건강해지려고 피곤함 날리려고 좋은 마음으로 했던 운동이 오히려 심장을 공격한 셈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몸 안에 피가 대부분 위장으로 몰립니다. 소화기관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피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격하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들도 피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운동하니까 우리도 피 필요해. 그럼 심장은 두 곳에 동시에 피를 보내느라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 근육 자체에 필요한 피가 모자라게 되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추거나 뇌에 산소가 가지 않아 뇌졸중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전조 증상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도 그냥 운동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 쉽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로 퍽 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식사 직후엔 절대 등산, 빠른 걷기,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볍게 느껴져도 그 시간엔 몸이 운동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몸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내 몸을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0분 정도는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거나 기분 좋게 음악 듣고 창밖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책하듯 걷기 같은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조 할아버지도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마당부터 쓸고 움직여야 살 안 찌지 하셨대요. 그러다 한번 식사 직후 쓰러진 이후로는 식사 후엔 딱 1시간 꼭 앉아서 조용히 쉬는 습관을 들이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한결 편해지셨대요. 숨이 차는 것도 줄고 밤에 다리 저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고요. 이젠 내 몸이 먼저 말해요. 좀 쉬었다 가자고. 그 말이 참 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얼마나 운동했냐보다 언제 어떻게 운동했냐입니다. 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이세요. 그게 건강을 오래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네 번째, 식사 후 생명을 지키는 황금 습관들을 공개합니다. 몸이 먼저 고마워하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나이쯤 되면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몸을 하루 더 버티게 하는 연료죠. 그런데 그 밥 한 끼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의 김 할머니는 소화제 한 알 없이 10년 넘게 지내셨어요. 비결이 뭘까요? 밥 먹고 절대 기대지 않아. 허리 펴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식사 후 바르게 앉는 것만으로도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밸브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허리를 곧게 펴고 앉기,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위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 한 잔. 식후 10분쯤 지나서 천천히 마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덮어줘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물론 벌컥벌컥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한 모금씩. 또 하나 중요한 건 짧은 대화. 밥 먹고 나서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과 몇 마디 나누는 겁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 소화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말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분쯤 지나서 걷기. 빠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공원 한 바퀴, 골목 한 바퀴. 이 산책 하나가 당뇨 조절, 혈압 안정, 체중 관리에 다 도움이 됩니다. 인천의 이 할아버지는 이 습관 하나로 혈당을 200에서 120대로 낮추셨어요. 식후 산책이 약보다 낫더라? 이 네 가지 습관, 허리 펴고 앉기, 미지근한 물, 짧은 대화, 30분 뒤 산책.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내 몸을 지키고 내 삶을 지탱합니다. 다섯 번째, 계절 따라, 몸 따라 달라지는 식사 후 관리법을 공개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춘 건강 지침 지금 알려드립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듯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야 합니다. 특히 계절, 약 복용 여부,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름. 덥다고 해서 밥 먹고 바로 에어컨 바람 앞에 앉는 거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찬바람이 배를 직접 때리면 위장이 놀라 소화가 멈추고 면역력도 뚝 떨어지거든요. 배에는 얇은 수건 하나라도 덮고 직접 바람 맞는 건 피하셔야 해요. 겨울은 또 반대입니다. 식사 후 바로 밖에 나가면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게 되죠. 그러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심장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겐 아주 위험해요. 따뜻한 방에서 30분은 쉰 뒤 천천히 외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이나 혈압약 같은 경우 식후 바로 드시기보다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복용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약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음식이 어느 정도 내려간 뒤가 좋거든요. 병원에서 따로 이약이 없으셨다면 식후 한참 지나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계시면 혹시라도 식후에 몸이 이상해졌을 때 바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세요.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하나가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전화도 귀찮으시면 TV 소리라도 크게 켜놓고 창문이라도 열어두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주변에 보내두는 게 혼자 사는 이 나이의 지혜입니다. 내 몸에 맞춘 건강관리, 그게 진짜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름엔 바람을 피하고 겨울엔 찬 공기를 피하고 약은 천천히 혼자일수록 누군가와 연결되기. 이건 다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생활 속 생명지킴 습관들입니다. 육장 생명을 바꾸는 30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밥 먹고 30분, 생명을 살릴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3끼 먹고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그 밥 한 끼 후의 30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좀 누운 것뿐인데 폐렴이 왔고, 피로 풀자고 목욕했는데 뇌졸중이 왔고, 살 뺀다고 움직였는데 심장이 멈췄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옆집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고 언젠가의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바꿔야 내 몸이 나를 지켜주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밥 먹고 허리 펴고 바르게 앉기.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가족이나 지인과 짧은 대화 나누기. 30분 후 천천히 걷기. 계절, 약, 혼자 사는 상황에 맞춰 조심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고생 많았던 우리 세대. 이제는 조금 더 몸을 아껴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려면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몸은 한번 고장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바꾸세요. 식사 후 30분을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닌 몸을 살리는 골든타임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 앞으로의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사 후 습관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자녀에게, 친구에게, 단톡방에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함께 나눌수록 더 오래 갑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